지금 이 영상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여러분,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 계실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라는 그 협박 한마디에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돈 보내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돈만 주면 조용히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며 입금을 고민하시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입금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의 평생 현금 인출기가 되어 끝없는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인 사이트나 채팅 앱을 이용했다는 약점을 잡고 금전을 갈취하는 성매매 피싱 상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처벌을 받을 범죄자인지 아니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인지,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탈출구 등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금전적인 피해가 가장 막심한 유형인데요. 이른바 조건 만남 사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추가 입금 요구가 나오는 순간 100% 사기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돌려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성매매를 시도하려 했던 사실로 인해 내가 신고하려 했다가 나도 같이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서 법을 근거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단계라면 여러분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범죄자가 아니라 교묘한 사기범죄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장 악질적인 유형은 일명 강목치기입니다. 성매매를 위해 나갔더니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쳐 폭행하고 강제로 대출까지 받게 하는 범죄죠.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조직을 만들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해자들은 여러분이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더 큰 폭력과 갈취를 일삼습니다. 현장에서 벗어나는 즉시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설령 상대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폭행과 공갈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현장을 벗어난 즉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의 전후 맥락과 강요, 피해 상황 등을 정확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을 해당 업소 종사자라고 소개하며 연락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소 장부를 경찰에 넘기지 않을 테니 돈을 보내라며 대놓고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장부를 경찰에 넘기는 순간 그들 역시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자백하는 꼴이 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그들도 본인의 범죄 사실을 드러내며 장부를 제출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해서 장부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영구히 지워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입금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의 확실한 타겟이 되어 더 큰 금액을 요구받는 굴레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강경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를 꺾고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주제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성범죄 피싱 관련 내용입니다. 바로 통매음 헌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며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랜덤 채팅이나 SNS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여기선 좀 그러니 라인이나 텔레그램으로 옮겨서 대화하자며 유인을 하죠. 여기서부터가 덫입니다. 메신저로 옮겨가자마자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혹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성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합의금을 안 주면 경찰서 간다 라는 등의 협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도된 행위인가 하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거나 대화를 유도했다면 법원은 이를 자발적인 전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적극적인 유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여러분의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잘못한 것보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무작정 대화방을 나가지 마세요.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라 라고 유도했던 그 메시지, 그 캡처, 그 화면이
여러분을 무죄로 만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헌터들은 실제 고소를 하면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고소하지 못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든 대화 내역을 캡처한 뒤 차단하십시오. 성매매 피싱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죄책감과 공포를 이용하여 더욱더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숨으려고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집요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파괴할 것입니다.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협박이나 선입금 요구, 개인정보 요구에 응하지 마십시오. 둘째, 모든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증거로 남기십시오. 셋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누구나 살면서 예기치 못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나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 변호사의 조언이 여러분의 작은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인생을 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